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61회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휘트니 제이 오츠와 유진 오닐 주니어가 편집한 The Complete Greek Drama에서 소개하고 있는 안티고네의 해설문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소포클레스의 작품들 중에서 세 작품은 잘 알려진 테베의 전설 중 어떤 측면들을 해석해내고 있다. 그 세 작품들 중에서 가장 이른 것, 즉 기원전 442년경에 쓰여진 안티고네는 그 전설 속의 사건들 중에서 가장 나중의 것들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작품 오이디푸스 왕은 보다 앞선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소포클레스의 노년기의 위대한 업적인 세 번째 작품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는 시간적으로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비록 소포클레스가 그 전설을 대체적으로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변형시키고 자신의 연극적 의도를 위해 강조점들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오이디푸스 왕에서 크레오는 아주 동정심이 많은 인물이지만 안티고네 속에서 그는 다르게 묘사된다. 전설에 의하면 이제는 왕이 된 오이디푸스의 아들 에테오클레스는 왕위를 탐내는 자신의 동생 폴리니케스를 추방했었다. 그러자 폴리니케스는 왕좌를 탈취하기 위해 아르고스의 도움으로 거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벌어진 전쟁에서 개인적으로 마주쳐 대결을 한 두 형제는 각자 서로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아버지인 오이디푸스는 그가 자신의 죽음 전에 그들에게 내린 저주를 실현하였던 것이다. 아르고스의 군대가 물러간 후에는 크레온이 비어있는 왕좌를 차지하게 되었다. 안티고네 속에 묘사되는 극적 행동은 전쟁 다음 날에 발생한다.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의 시신에는 영웅으로서 합당한 장례 의식을 치러줄 것이지만 폴리니케스의 시신은 매장이 금지될 것이라는 왕령을 이미 선포한 상태였다. 바로 이 시점에서 연극이 시작된다. 안티고네와 크레온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연극의 중심적 갈등은 표면적으로 간단히 말해서는 매장의식에 대한 그리스의 관습적 태도로부터 발생한다. 크레온은 죽은 폴리니케스에게 그리스인들이 특별히 두려워할 처벌을 부과한다. 즉, 그의 시신이 필수적인 장례의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아이아스의 끝장면에서 소포클레스가 몰두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안티고네에서 소포클레스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 비롯한 갈등을 보편화시켜서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압제적으로 시행되는 법이 개인이 마음속에 신에 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에 선행되어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그것을 발전시킨다. 크레오는 그의 인간의 법을 안티고네가 따르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안티고네는 보다 높은 법을 따라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크레오는 확실히 비극적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자신의 신념의 절대적 정당성에 의심을 품지 않는다. 그 무엇도 자기 아들 하이몬의 비판과 공공연한 반대조차도 크레오는 하이몬과 날카롭게 대조되는데 그를 흔들리게 하지 못한다. 파국, 커테스트로피가 벌써 닥쳐서 모든 것이 너무 늦어져 버렸을 때까지 말이다. 최후에 가서 크레오는 성장을 보인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많은 점에서 그는 에우리피데스의 바코스 신을 따르는 여인들 속의 펜테우스와 비슷하다. 안티고네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휴브리스, 즉 자만심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녀가
순교자가 되려는 부조리하고 완고한 욕망에 시달린다고 주장한다. 다른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그녀가 회피할 수 없이 막대하게 자신의 이상에 헌신하고 있으며 그녀는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떤 비극적 결함, 트래직 플로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가 겪는 운명은 완전히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의 성격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석이 무엇이건 간에 적어도 소포클레스가 안티고네 안에 생생하고 활기찬 인물상을 창조한 것만은 확실하다. 자신의 이상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그녀를 자기 여동생에 대한 강경하고 냉정함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소포클레스는 그녀가 영혼의 따스함과 부드러움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음을 확실히 드러낸다. 그녀가 억제해왔던 하이몬에 대한 그녀의 사랑 속에서 그런 점은 드러난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가면서 왜 자신이 역경을 겪어야 하는지를 애절하게 물을 때 그런 점들은 드러난다. 사람들은 이 작품의 주요 이슈들을 명확하게 공식화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이슈들이 다른 다양한 요소들과 융합되어 그 결과로서의 예술작품이 위대한 풍부함을 지니게 되는 것을 잊는다. 이 풍부함을 예로 들기 위해서는 단지 인간의 경이로움에 대하여 훌륭하게 노래하고 있는 코러스의 합창가나 사실적이면서도 다소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는 경비병의 모습, 혹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하이몬과 크레온 사이의 장면을 언급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안티고네가 테크닉이나 보편적 의미에 있어서 오이디푸스 왕과 동등하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이 작품은 모든 그리스 비극들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작품들 중의 하나로 남는다. 네, 고대 그리스 비극, 기원전 5세기에 쓰여진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 대한 해설을 읽어드렸습니다. 안티고네는 인간의 법과 신의 법 사이에서 그 두 딜레마 사이에서 고민하고 결단하는 인간입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세대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20대 때는 이 안티고네의 체현으로서 안티고네를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로서 들 수 있는 사람이 임수경이었습니다. 임수경은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을 어기고서 북녘의 동포를 만나야 한다는 우리의 민족적 당위를 따라서 행동했죠. 그리고 북한에 가서도 할 말을 다 하고 아주 용기 있게 행동했다고 하죠. 그 당시 그녀의 모습은 오늘의 우리가 칭송해야 마땅할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2018년 9월 18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저는 지금 새벽에 녹음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요, 한 가지를 놓쳐서 지금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해서 김정일을 만날 때의 뉴스 방송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그때 미국에서 그 뉴스를 놓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다리를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가가지고 김정일을 만나서 김정일과 악수하는 모습을 제가 그 2억 마일리 타향에서 뉴스를 통해서 봤다면 제가 눈물 꽤나 흘렸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랑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이 막 돌고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쫓겨난 다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몇 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 4월 위기설, 몇 월 위기설 이런 말들이 흉흉하게 떠돌아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고 또 북한과 미국 간에 어떤 그 화해의 제스처가 그런 비슷한 것이 있으면서 전쟁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죠. 안티고네의 두 오빠들은 서로 전쟁을 하다가 둘이 같이 죽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2018년 9월 18일 날 새벽에 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민주화가 이 땅에 왔습니다. 모두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와도 같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통일, 세계 평화도 가슴을 졸이면서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61회였습니다.